65층 임원실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GENEVAHQ라는 글자가 떴다. 비서들은 모두 회의 중이었다. 청소부 박연희가 우연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쏟아졌다. 복도 끝 이 장면을 목격한 홍재민 회장은 벽에 기대 무릎이 꺾였다. 제이야. 그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그 억양이었다. 3시간 전 새벽 4시 박연희는 거울 앞에 섰다. 48년을 살았지만 25년 전 기억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누구지? 출입증 갱신 창구.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신원 조회가 안 되는데요? 25년 이전 기록이 아예 없어요. 보호자 연락처는요? 없어요. 보안팀 전화가 걸렸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오후 3시 65층 임원실. 벽 스피커에서 바이올린 협주곡이 흘러나왔다. 연희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마치 활을 긋는 듯했다. 회장실 책상 위 제네바 호수 앞에서 바이올린 든 소녀 사진. 연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한 익숙함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홍재민 회장이 들어왔다. 연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멈췄다. 서 있는 자세, 목선, 어깨의 각도, 심장이 요동쳤다. 이름이 뭡니까? 박연희입니다. 나가보세요. 연희가 나가자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제네바 호수 앞 바이올린 든 소녀. 그의 딸 홍제이였다. 제이야. 설마. 밤 11시 65층 회의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GENEVAHQ가 떴다. 비서들은 모두 회의 중. 연희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프랑스어가 쏟아졌다. 그 순간 연희의 입이 저절로 열렸다. 위 CEST 뷰로 DSOUL 카멘트 PUIS-G 부 AI더 유창한 프랑스어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3분간의 완벽한 업무 처리였다. 통화가 끝났다.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복도 끝 홍재민 회장이 유리문 너머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걸 목격했다. 그리고 그 억양을 들었다. 25년 전 파리 공항에서 딸이 손 흔들며 말했던 파퍼, 오리브와 바로 그 억양이었다. 회장은 벽에 기대 무릎이 꺾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이야. 10분 후 회장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메모지를 건넸다. 박연희, 청소팀, 극비 신상조사, 그리고 머리카락 샘플 확보해서 DNA 검사 의뢰하세요. 비서실장이 나가자 회장은 금고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홍제의 실종 사건, 제네바 호텔 앞 CCTV 사진, 검은 승합차에 끌려가는 소녀. 제이야, 내가 살아있는 거니? 사흘 후 회장실. 비서실장이 파일을 올려놓았다. 25년 전 명동 성당 긴급보호소에서 발견. 기억상실 상태였고 발견 날짜는 1999년 9월 15일입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다. 딸 실종 후 정확히 3일 뒤였다. 당시 몸에 제네바 호텔 수건이 감겨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HOTEL LMANIQUE GENEVA 회장이 인수했던 그 호텔이었다. 왼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점 5mm. 회장은 벌떡 일어나 금고를 열었다.
딸의 의료 기록을 꺼냈다. 홍제의 마이너스 왼쪽 어깨 초승달형 모반호. 완벽히 일치했다. 제이야, 정말 내가. 머리카락 샘플은 DNA 검사 의뢰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시각 명동. 한영자 할머니는 창고에서 낡은 금속 열쇠를 쥐고 있었다. HOTEL LMANIQE ROM 307. 25년 전 쓰러진 연희 옆에 떨어져 있던 열쇠였다. 드디어 찾으러 오는 건가? 밤, 홍 회장 자택. 회장은 부인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줬다. 헤라는 서류를 보다가 주저앉았다. 우리 제이가 살아있었어요? 둘은 끌어안고 울었다. 이틀 후 비서실. 최서연은 책상 위 서류를 발견했다. DNA 친자 검사 의뢰서 마이너스 대상 박연희 48 의뢰인 홍재민. 얼굴이 창백해졌다. 밤 서연의 자택. 남편 장민호가 서류를 읽더니 표정이 굳었다. 회장님이 청소부를 DNA 검사? 만약 그 사람이 회장님 딸이라면.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끝이야. 8천억 유산, 기획실장 자리, 한빛그룹 지분. 전부 날아가.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딸처럼. 당신은 죄책감에 들인 대체품이야. 진짜가 나타나면 끝이야. 민호는 서재에서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 최태용의 유서였다. 서연아, 수진 아가씨를 못 지켰다. 내가 그 자리를 채워라. 그게 우리 가문의 속죄다. 민호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자리야. 청소부한테 넘겨.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민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일주일 안에 저 여자를 제거해. 횡령 혐의를 씌우는 거야. 안 돼요. 박연희 명의로 비밀 계좌 만들어 2억 입금. 회사 기밀 USB를 사물함에 심고 CCTV 편집하면 끝이야. 서연은 주저앉았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선택해. 8천억이냐 양심이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시퀀스 O- 조작 실행과 체포 400자. 사흘 후 장민호는 박연희 명의로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2억 원을 입금했다. 날짜는 석 달 전으로 조작했다. 밤 연희의 사물함에 회사 기밀 USB를 숨겼다. 65층 CCTV 영상을 편집했다. 오후 3시를 새벽 2시로. 연희가 서류를 빼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감사팀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이틀 후 연희는 감사팀에 소환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2억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든 적 없어요. 사물함에서 기밀 USB가 나왔고 CCTV에 새벽 2시 당신이 서류 빼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경찰이 들어왔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박연희 씨 체포합니다. 로비로 끌려나가자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 청소부가 스파이였대. 경찰서 조사실. 강철수 형사가 물었다. 2억 원 용도가 뭡니까?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25년 전 기억이 없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25년 전? 강철수는 컴퓨터를 켰다. 1999년 9월 15일 명동 성당. 1999년 9월 12일 제네바 납치 마이너스 한국인 소녀 실종. 날짜가 일치했다. 혹시 몸에 특이한 점 있습니까? 왼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 점이요. 강철수의 눈빛이 변했다. 같은 날 오후 홍재민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급히 귀국했다. 공항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박연희가 체포되었습니다. 뭐라고? 횡령과 산업 스파이 혐의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DNA 결과는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 나옵니다. 내가 도착하는 즉시 보고하세요. 회장은 차에 올라 병원으로 직행했다. 유전자 검사실에서 봉투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꺼냈다. 친자 확률 99.97%.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이야, 정말 내가 맞구나. 그는 즉시 전문가 팀을 소집했다. 박연희 사건의 모든 증거를 분석하세요. CCTV, 통장 내역, 전부. 3시간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보고했다. CCTV 메타데이터가 조작되었습니다. 원본 촬영 시간은 오후 3시인데 새벽 2시로 변경된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접속 IP를 추적한 결과 장민호 법무이사 개인 노트북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서연도 조사하세요. 비밀 계좌 개설 시 서명이. 필적 감정 결과 최서연 기획실장의 것과 98% 일치합니다. 회장은 책상을 쳤다. 당장 둘을 회장실로 부르세요. 밤 10시 회장실. 최서연과 장민호가 들어왔다. 회장은 DNA 결과지를 책상에 던졌다. 읽어보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다. 친자 확률 99.97%. 아버님, 박연희는 박연희가 아닙니다. 홍재희, 내 딸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다.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회장이 또 다른 파일을 펼쳤다. CCTV 조작, IP 추적 결과, 비밀 계좌 필적 감정, 전부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건 입 다물어요, 장민호.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내 딸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가 뭡니까?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최태용의 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 아가씨를 못 지켰다고, 제가 그 자리를 채우라고. 서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서였다. 회장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다. 서연아, 내가 그 자리를 채워라. 그게 우리 가문의 속죄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용이가 이런 말을 남겼군요. 저는 속죄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가 나타나면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작을 설계한 건 저입니다. 민호가 나섰다. 회장님, 저희는 단지 경찰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장민호 씨,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호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 씨, 당신은 태용이 딸입니다. 그 사람은 제 목숨을 구한 은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박연희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경찰서 유치장입니다. 지금 즉시 갑니다. 밤 11시 강남경찰서. 홍재민 회장이 면회실로 들어섰다. 유리창 너머 박연희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연희는 회장을 보고 놀라 일어났다.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유리 아래 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DNA 친자 검사 결과 마이너스 친자 확률 99.97%. 연희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회장이 말했다. 당신은 박연희가 아닙니다. 홍재희, 내 딸입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고아예요. 기억도 없고 25년 전 제네바에서 당신을 잃었습니다. 9살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파리 공항에서 당신이 손 흔들며 말했어요. 파퍼, 오리브와 바로 그 억양을 며칠 전 전화에서 들었습니다. 연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 순간 기억 파편들이 폭발했다. 제네바 호숫가, 바이올린을 켜는 소녀, 아빠가 박수 치는 모습, 제이야 잘했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부는 장면. 우리 딸 9살 축하해. 그리고 검은 승합차, 비명, 어둠. 아, 연희는 비명을 질렀다. 회장은 유리에 손을 댔다. 제이야, 나야, 아빠야, 아빠. 연희도 유리에 손을 댔다. 두 손바닥이 유리 너머로 맞닿았다. 그럼 25년 동안 박연희로 산 건 가짜였나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둘 다 내 인생이야. 박연희도 진짜고 홍제이도 진짜야. 버릴 건 하나도 없어.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다. 윤혜란이 뛰어들어왔다. 제이야. 혜란은 유리창 앞에 달려와 손을 올렸다. 엄마, 우리 딸. 연희는 엄마를 보았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혜란은 가방에서 낡은 스카프를 꺼냈다.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두르고 있던 거야. 25년간 금고에 보관했어. 연희는 그 스카프를 보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가 목에 스카프를 두르며 웃던 날. 제이야 예쁘지? 엄마. 세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울었다. 1시간 후 강철수 형사가 유치장 문을 열었다. 박연희 씨, 아니 홍재혜 씨, 석방입니다. 모든 혐의가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희가 복도로 나오는 순간 경찰관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따님 죄송했습니다. 복도에는 고급 양복 입은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제까지 범죄자 취급받던 그 복도가 이제는 레드카펫이 되어 있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권력이구나.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집에 가자. 제이야. 연희는 회장의 손을 잡았다. 네. 아빠. 석 달 후. 홍 회장 저택. 넓은 거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제이가 초대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한영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25년간 제이를 키운 은인이었다. 제이는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아니 엄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이야. 할머니도 제 엄마예요. 25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홍 회장과 윤혜란도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다.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금순과 청소팀 동료들도 들어왔다. 그들은 화려한 저택에 주눅 들었지만 제이가 손을 잡아 끌었다. 언니들, 여기 제 집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식탁에는 할머니의 분식집 김밥과 떡볶이도 함께 차려져 있었다. 고급 요리와 김밥이 나란히 놓인 풍경. 제이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두세 개를 다 사랑해요. 식사 후 제이는 거실 한쪽 피아노 옆에 놓인 바이올린을 들었다. 25년 만에 다시 켜봐요. 떨리는 손으로 활을 올렸다. 처음엔 삐걱거렸다. 하지만 곧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았다. 부드러운 선율이 거실을 채웠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혜라는 눈물을 닦았다.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최서연이었다.
제이는 문을 열었다. 서연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제이야, 들어가도 될까? 들어오세요, 언니. 서연은 거실에 들어서며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말했다. 재판 결과는 들었습니다. 집행유예. 남편은 징역 7년을 받았어요. 제 탓입니다. 제이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언니도 피해자예요. 뭐라고? 언니 아버지. 최태용 씨는 우리 아빠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어요. 영웅이었어요. 제이는 회장에게서 받은 자료를 꺼냈다. 강철수 형사님이 재조사했어요. 25년 전 제네바 사건 내부자가 있었대요. 최태용 씨는 그걸 막다가 서연은 서류를 보며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살이 아니었어요? 희생이었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제이는 그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렸다. 함께 치유해요, 언니. 우리 둘 다 상처받았어요. 회장이 서연에게 말했다. 태용이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 집 식구예요. 다음 날, 제이는 자신의 방 벽에 뭔가를 걸었다. 청소 유니폼이었다. 액자에 넣어 액자 속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연희 1999-2024-25년의 진짜 살. 제이는 유니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너도 나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홍 회장은 한적한 묘지를 찾았다. 최태용? 회장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태용아, 늦었지만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묘비 앞에 제이가 연주한 바이올린 음원이 담긴 USB를 놓았다. 내 딸도 이제 우리 딸이다. 함께 지킬게. 한 달 후, 제네바 호수? 제이는 호숫가에 서서 바이올린을 켰다. 25년 전 그 자리였다. 햇살이 호수에 반짝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아빠와 엄마가 뒤에서 지켜봤다. 제이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두 개의 인생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